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37화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에 처음 녹음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낙교님. 안녕하세요. 네, 너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낙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들으시는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들으시는 분들도, 네, 구독자분들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 1월 첫 방송. 1월 첫 이죠? 방송이라서 후원자 명단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패트리온 통해서 김재현님, 이승균님, 박현우님, 전찬주님, 최준호님, 변정훈님, 박재권님, 비쥐님, 서지연님, 지훈님, 강성진님, 홍반장님, 윤상현님, 박스텀프님, 변용훈님, 이범재님, 황지민님, 한종원님, 최승우님, 이성환님, 이민성님, 애쉬84님께서 계속 정기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고 계시는군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죄송하고, 많이 뭘 못한 네. 것 같아서. 그러게요. 저희도 막 연말에 정신도 없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약간 저희 메인 멤버라고 할 수 있는 너굴님이랑 시피님이랑 저랑 다 작년에는 약간 번아웃은 아닌데 다들 너무 바쁘고 번아웃도 좀 있나? 그쵸. 그런 상황이 이게 다 겹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셋 다, 시피님은 좀 일찍부터 매니징을 하셨지만, 낙교님이나 저는 이제 매니징 레벨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이제 자기 일을 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 업무까지 이제 좀 하다 보니까 더 바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크겠네요. 네, 네. 아마 저도 저희 지금 SRE 팀 저희 뭐 당근마켓에서 SRE 팀인 거를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긴 한데 저희 네. 팀이 원래는 거의 저 혼자였다가 지금은 뭐 음, 인턴분들 포함하면 13명 정도까지 늘어났거든요. 이게 와, 확정 인원은 아니긴 한데 그래서 지금 네. 팀이 엄청 커졌고 사실 뭐 제가 혼자 매니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팀 음, 안에서도 또 파트라고 좀 나눠져 있어가지고 네, 음, 이렇게 뭐 크게 보면은 뭐 이거는 뭐 오픈된 정보긴 하니까 뭐 클라우드 파트, 네. 클러스터 파트, 딜리버리 파트 이 정도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렇게 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 재작년에 좀 많이 커졌고, 작년에도 계속 네. 채용을 했고, 음, 저희도 이제 회사 역할에 따라서 약간 인프라라기보다도 CP님이랑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 DX라든지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범위가 많지 않을까? 전통적인 음, 의미에서 인프라라기보다. 그래서 네. 팀은 조금씩 DX가 커지는 것 말씀하신 같아요. 게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인가요? 맞아요. 네네. 음, 실제로 저희가 팀 안에서는 뭐 약간 약간 뭐 지금 너굴님이랑 밖에 없기 때문에 잡담하듯이 네. 풀어보면은 원래 뭐 그러기 위한 방송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풀어보면은 저희 팀 안에서는 그 넷플릭스에서 예전에 올라왔던 풀사이클 디벨로퍼라는 글이 있거든요. 아, 예. 우리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기억이 글, 없네요. 네, 그러면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음, 요거를 이전에 넷플릭스 엔지니어 분이 한번 저희 회사 오셔가지고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네, 운이 네. 좋게도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때 요런 것도 같이 다 소개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 안에서도 요 부분에는 조금 많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음, 들어보면은 요거를 그냥 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영어 글이 엄청 길어가지고 넷플릭스 블로그에 있는데 그냥 그림만 봤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림만 보면서 이런 건가 보다 했는데 사실 글을 내부에서는 이제 번역도 하고 공유도 했었는데 그거를 좀 읽어보면서 느낀 거는 넷플릭스도 이제 인프라라든지 배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보면 시적인 표현이 나오거든요. 약간 우리가 몇 년 전에 배포 같은 시스템을 운영할 때는 젖은 모래밭 위를 걸어가는 느낌이었다. 막 이런 엄청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었냐면은 풀사이클 디벨롭먼트라는 개념을 내부적으로 이제 좀 공감대를 가지고서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 좀 특이한 네. 점은 넷플릭스는 이제 그런 쪽 엔지니어들을 엣지 엔지니어링 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엣지라는 거에 대한 어감을 제가 정확히 이해 못했는데 네네. 우리가 SRE 역할을 하면서도 주변에서 이 명칭이
아주 명확한가에 대한 의문은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라인 같은 데서는 프로덕티비티 그로스 팀이라고 하나? 뭐 그런 식의 명칭을 또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겹친 부분들이 되게 많다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넷플릭스는 그거를 이제 아예 도구적으로 풀어내는 방향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포를 음, 하기 위한 사이클들이 쭉 있잖아요. 개발부터 뭐 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문서를 지금 봐야지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잠깐만요. 한번 열어놓고서 거기에 이제 쭉 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배포라기보다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생각할 때, 뭐, 디자인, 디벨롭, 테스트, 디플로이, 오퍼레이트, 서포트, 이런 과정들이 쭉 있다는 거죠. 쭉 있는데, 이게 이 단계별로 사람이 구분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디자인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디벨롭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물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런 그쵸. 것들이 따로 있다기보다 좀 엉켜져 있죠. 근데 또 이제 테스트 하는 네. 사람 따로 있고, 디플로이먼트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오퍼레이트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심지어 넷플릭스 같은 팀이나 뭐 미국의 예전 IT 회사들조차도 개발이랑 운영이 분리가 돼 있어서 진짜 개발 코드를 배포팀에 넘기고 나면은 그 버그 관리까지 그 배포를 한 오퍼레이션 팀이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도 운영이 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완전히 네. 시스템 엔지니어랑 디벨로퍼랑 분리가 돼 있던 환경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네네. 또 서포트에 들어가면은 커스터머 서포트는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이게 오, 완전히 조각나 있는 시스템이고 뭐 일반적으로 저나 너굴림이나 스타트업이나 좀 작은 회사들 경험하기로는 이런 역할들이 섞여 있잖아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쵸. 이게 네.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사람이 없어서 막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쵸. 전문화된 팀에 가면은 이게 딱딱 나눠져 가지고 역할이 구분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어, 것들을 넷플릭스에서 좀 극복하는 방법은 뭐 데브옵스랑도 굉장히 연관이 많은 것 같은데 그 각각의 영역을 지원하는 툴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그러니까 풀사이클 디벨롭먼트라는 말이 풀사이클 디벨로퍼라는 말이 풀사이클을 디벨로퍼가 한다는 의미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쵸. 네. 개발자가 모든 사이클에 다 관여를 한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근데 개발자가 그걸 할 수 음, 없잖아요. 개발자가 사실은 전문성도 없고 그리고 각 분야로 봤을 때는 그 개발에 대한 전문성이 있지만 그래서 그 시큐리티라든지 뭐 배포라든지 아니면 뭐랄까요? 오퍼레이션이라든지 그런 데는 전문성이 없잖아요. 네. 엎드릴 가능성이 네네. 굉장히 높잖아요. 그걸 다 하는 분도 물론 있긴 하지만 기대하지 않는 거죠, 음, 기본적으로. 그걸 어떻게 이제 백업을 할 건가에 대한 문제인데 넷플릭스에서 제안하는 모델이 그거를 디벨로퍼 툴로 개선을 해주는 거예요. 디벨로퍼가 음, 그러니까 디벨로퍼가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각 그 레이어라고 해요. 각 영역에 대한 툴을 제공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시큐리티를 검증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해 준다든지, 배포를 할 수 있는 툴을 네. 제공해 준다든지, 근데 그 툴들은 디벨로퍼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추상화되어 있거나 전문성이 녹아 들어가 있는 툴인 거죠. 그래서 개발자분들은 예를 들면 음, 우리가 백엔드가 쿠버네티스라도 쿠버네티스를 깊게 몰라도 이 툴에 대한 사용법만 알면 배포를 직접 하거나 이미지를 수정하거나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네네. 개발자가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을 확 낮추고 도구로 제공해 줌으로써 이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래서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엄청나게 많이 오픈 소스를 하잖아요. 그 아마 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게 다 이거랑 연결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각각의 툴들에 대한 팀이 있는 거죠. 그 팀들이 그런 툴들을 만들어 제공을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 툴을 만드는 음, 스페셜리스트들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 네. 영역을 도구로 지원해주는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음, 근데 그러니까 사내 저희도 이 부분, 개발자들이 뭔가 배포나 운영에 사용할 도구를 만드는 또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있는 거군요. 그쵸. 그게 이제 넷플릭스의 인프라 조직 혹은 이제 넷플릭스의 내부 네. 개발 툴 조직이 된 거죠. 그게 아니, 좁게 보면은 뭐 SR이나 이제 인프라 엔지니어라는 영역에서 이런 방향으로 발전을 해간 것 같아요. 그 단순히 네.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인프라를 다룬다고 했을 때 뭐 SR이라는 컨셉도 그렇지만 자동화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뭔가 그쵸. 자동화한다든지 아니면 쿠버네티스 같이 쿠버네티스에서는 자율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음, 그 선언적인 형식으로 선언을 해놓고서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네네. 형식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것도 당연히 우리 지금 현대 모던 인프라에는 굉장히 많이 녹아 있지만 넷플릭스에서 요거를 좀 풀어나가는 방향성을 보면은 도구로 많이 녹여서 풀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분들도 음, 사실
배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팀도 많죠. 그렇지만 저희 팀에서 배포를 전담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저희를 거쳐야만 배포가 되니까 저희 일이 밀린다든지 저희가 뭐 빨리 못 네, 해준다든지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 이제 이쪽에서도 일정이 다 밀리는 거고 아니면 그렇다고 이쪽에다가 이제 저희는 쿠버네티스를 쓰니까 원하시는 스펙에 맞춰서 쿠버네티스 배포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그것도 그것대로 이제 잘 안 되잖아요. 다 파편화되고 그쵸. 네. 돌아간다고 해도 그리고 너무 부담스럽고 난 하기 싫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도 음,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마 저희가 잠깐 홍보를 하면은 당근 SRE 미드업 2회차에서 컨트롤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 컨트롤이라는 게 배포 시스템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배포 스펙을 굉장히 축소시켜서 개발자들이 직접 조작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만족도는 음, 높은 것 같아요.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쿠버네티스 직접 쓰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쉽고 예전에는 쿠버네티스 설정도 스펙도 어려워지면은 무조건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같이 봐드리고 그거 이제 표준화도 안 돼 있으니까 표준화가 안 돼 있다기보다 파편화가 많이 돼 있으니까 저희도 헷갈리고 계속 그런 파일들이 쌓여 나가는데 왜냐면 저희가 벌써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마이크로 서비스가 뭐 100개, 200개 넘어가는 단계로 갔거든요. 그러다 와, 보니까 네. 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하나씩 모르니까. 그런 단계다 보니까 그거를 다 일일이 해주기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개발 저장소에 우리가 CI 툴 넣듯이 배포 스펙을 넣고 거기서 개발자가 직접 음, 오너십을 가지고 이미지라든지 리소스라든지 수정을 하면은 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네네. 하니까 훨씬 더 개발자분들도 만족도가 높은 거죠. 직접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음, 전파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개발자가 한두 분 잘 쓰고 있으면은 옆에서 아, 이거 좋아 보이네 하고서 복사에다가 쓰면은 내 것도 배포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쵸. 쿠버에는 약간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저희는 아예 저희 팀이 관리한 저장소에서 그 아르고시디를 붙어 있는 스펙 파일 모아놓는 그 저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오너십도 좀 모호하고 이제 수정도 음, 뭐 MSA가 100개씩 되면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고 네네. 그거를 팀별로 또 저장소를 만들어 드리기는 부담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 팀별로 만들어 맞아요. 들었는데 거기서 관리를 못하면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막 10개, 20개 레포지토리를 또 클론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더 컨텍스트가 없고 파편화되고 그런 걸 좀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음, 저장소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개발자가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저희도 이제 이런 네. 경험들을 하고 요 넷플릭스의 개념들을 보면서 이쪽으로 많이 좀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의 음, DX라는 게 정말 모든 DX를 포함하는 건 아니고요. 뭐 에디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의 영역은 또 아니니까 적어도 이제 네.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조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려고 특히 올해는 많이 노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음, 지금까지는 사실 개발을 그렇게 많이 못했거든요. 이제 채용을 할 때는 항상 네네. 개발적인 부분들, 개발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긴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멤버들도 사실은 다 개발자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많기는 해요. 그쵸. 근데 네. 개발을 하고 있진 않은 거죠. 그나마 저희가 컨트롤 같은 것들 개발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제 그런 수준을 높여보고 있는 그리고 다른 음, 툴들도 이제 우리가 좀 오퍼레이션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말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돌아가 보자. 이렇게 파트별로는 얘기를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아무튼 좋은 풀사이클 개념이네요. 디벨로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되게 네. 좀 긴 글이긴 한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글이에요. 약간 우리가 커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어떻게 넷플릭스가 좀 풀어나갔는지 볼 수 있는 음, 글이라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제가 그런, 막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요. 되게 신나서 얘기해 주셔서 되게 저도 재미있게 들었고, 네네. 약간 이제 요즘 뭐 MSA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사이클 디벨로퍼라는 개념들이 되게 좋은데, 음, 한편으로는 그 이제 좋은 개념과 깨끗한 코드와 레거시 없는 환경, 뭐 이런 것들 안에서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스타트업을 이제 막 없죠. 네. 시작한다거나 할 때는 항상 뭔가 코드를 짤 사람도 부족하고 배포할 사람도 부족하고 음, 하니까 그런 것들이 엉키고 설키고 모놀리스가 점점 커지고 막 이런 상황들을 음, 거쳤다가 사람들이 충원되면 조금씩 조금씩 역할을 나눠서 MSA화하고 하는 것처럼 음, 풀사이클 디벨로퍼도 조금 처음부터 인프라 팀을 빡세게 꾸려서 할 수 있는 조직은 많지 않을 것 아, 같아서
그걸 할 맞아요. 수 그런 있는 단계들이 컨셉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맞아. 그런 컨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저도 되게 이제 약간 주니어 개발자일 때 그 우리가 한참 MSA라든지 그 소프트웨어를 뭐 지금은 또 모노레포라는 컨셉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그거보다도 네, 저장소 다 쪼개는 그런 것들이 좋다는 얘기가 한참 있었잖아요. 개발 모듈화 그쵸. 시켜가지고 MSA로 불리고. 네, 근데 저도 완전 초기 스타트업에 있을 때도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해보면은 저장소만 많아지고 컨텍스트만 많아지니까 일은 제대로 안 맞아요. 되고 이거를 대체 왜 쪼개놨나?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당근 마켓 와서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도 레일즈 쓰고 모노리식으로 쓰는데 그걸로 커버할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다는 걸 배우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음, 트래픽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더 나는 구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노리식 나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생각보다는 페이지에 있어서는 꽤 길다는 거죠. 페이지에 있어서는 음, 음, 저희도 1,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방식을 썼었고 그렇게 해서 네,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노리식이 발목을 분명 잡고 있어요. 뭐 DB 그렇겠죠. 예, 관리라든지 뭐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도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는 네, 개발자분들도 손을 잘 못 대요. 레일 개발자분들도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음,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MSA 쪽으로 분리된 부분들이 훨씬 생산성이 높은 부분들도 보이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굴님이 얘기해 주신 게 네, 너무 네, 중요한 게 뭐 은총알은 없다는 말에 가까운 것 같은데 모든 상황 속에서 정답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레일즈가 뭐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초기에 기능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너무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초반에는 우리가 엔지니어링적인 뭔가를 달성하는 것보다 기능 하나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저희 팀도 그쵸. 보면은 초반에는 실용성이 진짜 높은 팀이었어서 기능 개발에 대해서 하루 얘기를 하면 다음날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엄청난 와, 퍼포먼스잖아요. 근데 사실 엔지니어링적으로 뭔가 풀려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되게 간단한 기능인데도 우리가 그 단계까지 한 달, 두 달씩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좀 페이지별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저희는 이제 인프라 팀도 마찬가지인 게 인프라 팀도 처음부터 이러한 컨셉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었고 MSA가 이렇게 많아질지도 몰랐었고 그냥 쿱에 음, 도입해야겠다라는 의무감을 가지고 쿱에는 넘어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쿱에 시작했던 건데 어느 순간부터는 네, 팀도 네, 너무 많아지고 MS화가 저희도 모르게 엄청 진척이 돼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많은 음, 개발자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희는 뭐 일단 팀별로 인프라를 담당하는 구성원을 뽑아서 운영되고 있진 않거든요. 앞으로도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네, 사실 그런 케이스들도 있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좀 파편화가 많이 돼서 고통받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는 하지는 않고 음, 있고, 중앙하단 팀에서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고민하다 보니까 좀 맞닿아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고, 저희도 요즘에는 좀 큰 사례들, 이게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노골님도 아시겠지만, 케이스가 별로 없잖아요. 공개된 케이스들이. 그러다 그쵸.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얘기를 많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당근마켓이 컸다. 많이 많이 컸죠. 커졌다. 네, 많이 컸죠. 그런 상황이군요. 저희는 저희는 또 이제 뭐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글로벌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글로벌에 대한 지원도 이게 트래픽의 문제랑 떠나서 그 뭐라고 해야지? 디멘션을 늘리는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당장 이게 임팩트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있다 보니까 아까 컨트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짐으로 있긴 한 것 같아요. 큰 문제로 음, 해결해야 되는. 글로벌 얘기하시니까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본 짤이 생각나는데, 당신네 회사가 만약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고 하고, 1월 1일이 피크 타임을 걸린다고 치면, 한 48시간 동안은 계속 피크 타임이 30분 단위로 일어나는 거죠. 모든 시간대에 걸쳐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맞아요. 좋은 건가? 예전에 유튜브에도 보면은 라인 인프라 엔지니어 분들이었나? 그 대응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라인이나 네이버 같은 네. 경우는 1월 2일이 진짜 피크, 카카오도 그럴 것 같긴 한데, 피크잖아요. 음, 메신저에서 새해 인사하고 이제 막 그렇죠. 글이 터지니까. 그래서 그거 대응할 때가 하는 게 저 1년 과제 중에 제일 큰 거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음, 유튜브에 그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저희도 막상 지금은 유럽이랑 뭐 북미랑 몇 개 리전을 쓰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이미 저희는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저희가 뭐 글로벌 팀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 예를 들면 뭐 유럽, 영국에서 AW 장애가 났어요. 그럼 우리가 알 일이 없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글로벌 서비스 하면은 아, 이걸 제일 먼저 알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처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튼 그러면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요약본이라도 적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클 근데 디벨로퍼. 뭐 글이 있기는 해서 제가 요거는 음, 채팅창에도 링크로 올려놓을게요. 영어긴 한데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네, 있으면은 네. 나중에 뭐 저희 뭐 아웃사이더님이나 다른 분 모시고 같이 얘기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요거는 컨트롤 네. 개발하셨던 저희 당근 SRE 사실 미드업에서도 보실 수 저희도 있습니다. 인프라 팀이 어떻게 커져 가야 될지, 그러니까 팀이 규모는 음, 자연스럽게 커질 거고, 인프라가 커짐에 따라서. 근데 그럴 때 어떻게 개발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건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지금은 두 분만 계시지만 인프라 팀에. 그래서 음, 사실은 인프라 팀이 만들 수 있는 서비스도 있잖아요. API 서비스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한 뭐 5명, 6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다 보면은 말씀하신 그런 개발자들을 지원하는 도구를 만드는 그런 팀으로 존재하면은 또 그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 저희가 느끼는 거는 제가 느꼈을 땐 재작년에는 진짜 트래픽 대응하는 게 굉장히 큰 과제였고, AWS에서 음, 아키텍처 바꾸고 DB 이제 갑자기 문제 계속 생기니까 급상승했나요? 트래픽이? 재작년에 많이 컸었죠, 저희가. 재작년에 진짜 많이 음, 컸었고, 그때부터 이제 당근 마켓이라는 거를 사실 전 국민이 알기 시작했던 포인트가 네. 재작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음, 작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대신 작년에는 이제 팀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배포가 굉장히 네.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음,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게 결국에 팀이 많아지면은, 그, 팀들이 막,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팀들이 직접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같이 많이 봐주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퍼레이션에 쓰는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음, 사실 개발을 할 여유 같은 거는 전혀 없는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쵸, 그쵸. 것들을 잘 적당한 단계에서 봐줘야 되는데, 뭐 스타트업이 음, 그렇다고 뭐 인프라 팀을 미리 키워놓거나 하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아니죠.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회사가 음, 커지기 전부터 막 10명씩 뽑아놓고 이럴 경우는 많진 않으니까, 뭐 특별한 목적이 네. 있지 않다면. 그래서 쉽진 음, 않은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생각해보면은, 음, 저희가 원래는 이런 그 모노식에서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플랫폼 팀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네. 지금도 SRE 팀은 플랫폼 조직 아래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음, 플랫폼 개발실이랑 SRE 팀으로 많이 구분이 돼 있는데, 네. 플랫폼 쪽은 원래 사람을 처음에 뽑을 때부터 클라우드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좀 뽑았어요. 그러니까 SRE 팀이 음, 인프라를 다룰 수 있으면서 개발하실 수 있는 걸 중점으로 봤다면 플랫폼 개발실 같은 경우는 완전 초기, 지금은 아니긴 해요. 지금은 아닌데, 개발에 당연히 잘하고 관심이 있지만 클라우드나 인프라 쪽에 관심이 있는 거를 좀 보긴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AWS 잘하시는 분들도 그때 많이 들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도록 뭐 큰 가이드나 방어 장치만 놔두고서 직접 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많이 도움을 받긴 음, 했었죠, 초반에는. 지금은 이제 네. 그런 것들도 어차피 관리가 좀 돼야 되니까 직접 하는 것들은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한데, 그러다 음, 보니까 더 도구가 절실한 상황인 거고, 근데 네. 초반에는 그런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직접 하는 음, 것도 안 됐으면은, 왜냐면 저희 일이 당장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쿠베도 그렇고, 그쵸. 쿠베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스펙 짜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음, 할 수 있는 분이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관심이 있는 많지 분들은 않죠. 있으니까, 네, 음, 잘 전 돌아갔던 것 아직도 같아요. 쿱의 야물 열어보면 머리가 하얘지는데,
근데 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개발자분들한테 그거를 어디까지 기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진짜 음, 잘하시는 개발자분들은 개발자도 쿠버네티스 스펙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네. SR 팀이나 저도 그렇고 아주 깊게까지는 또 모르거든요. 거기에 가면 스펙이라는 음, 게 굉장히 확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회사마다 환경에 따라서 쿠베라고 스펙이 완전히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깊게 쓰면은 또 한없이 깊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분들한테 어디까지 기대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좀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을 뭐 관심이 있으면 관심 가지는 건 좋지만 어쨌건 컨트롤의 스펙 안에서 풀어낸다라는 것 정도 한 거라서 이 정도는 개발자분들이 관심 가지면 쫓아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음, 있거든요. 그 그렇군요. 저희는 리소스 컨트롤 다 타입도 만들면은 또 SRE 미덥 해주시나요? 이미 소개는 보여주시나요? 한번 했었고요. 더 네, 이제 소개는 받고, 네네. 더 자세한 내용들도 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나중에 음, 모르겠네요. 다시 오픈 소스나 이런 걸로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저 의존성이나 환경에 대한 부분이 좀 많기는 해서 이거를 음, 오픈한다고 쉽게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의 컨텍스트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풀고 싶었던 문제에 대한 음, 컨텍스트가 좀 간결화되어 있는 상태라서 뭐 그런 부분들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언젠가 그런 컨텍스트들 때문에 넷플릭스가 오픈소스화한 도구들을 그대로 못 쓰시는 것도 있나요? 저희가 그런 건 딱히 없고요. 뭐 어차피 넷플릭스는 사실 저희보다 다음 단계의 도구들이 많긴 하거든요. 뭐 IM 쪽을 이제 가드레일 한다든지, 뭐 음, IAM에 문제가 있는 것들 찾아내서 이제 사용자가 IAM 권한을 직접 넣지 못하는 건 아닌데 문제가 있거나 안 쓰이는 것들 찾아주는 도구라든지 아니면 뭐 카오스 네, 몽키 계열이라든지 근데 아직 예, 저희가 그 단계까지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음, 지금 넷플릭스 도어 중에 저희가 도입을 했던 거는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 것 같네요. 음, 이것저것 있긴 했던 것 같은데. 약간 그렇군요. 저희는 저희 컨텍스트에서 문제를 푸는 것 때문에 개발을 하는 것도 큰 것 같아요. 컨트롤의 네, 가장 큰 목표도 그거긴 했거든요. 우리 음, 컨텍스트의 문제가 뭐지? 개발자들이 쉽게 배포해 주는 거랑 글로벌 배포 지원하는 거. 그런 것들이라서, 음, 음, 그러네요.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개발자분 모셔서 그런 다음에 한번 같이 얘기하시죠. 당근마켓에서 그 낙교님이 약간 작은 수준부터 쭉 발전한 단계를 거치셨잖아요. 겪으셔서 네. 그런 상황들을 먼저 이제 갖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후발주자, 한 3년 정도 늦은 후발주자로서 비슷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음, 있거든요. 성장을 저희도 언젠간 할 텐데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성장 단계마다 어떻게 했었지? 당근은 어떻게 했지? 혹은 뭐 다른 회사는 어떻게 했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들이 좀 회사에 많이 계셔서 지인분들이 도움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좋네요. 제가 많이 고통받았죠. 너무 힘들었어요. 원래 원래 프론티어는 고통받는 법. 지금은 진짜 근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은 음, 팀별로도 잘 분리가 돼서 잘 굴러가는 것 네. 같아요. 혹시 조명 있으세요? 지금 집에? 많이 없어요. 아, 그래요? 되게 얼굴이 밝아지신 것 같아서. 아, 지금 요 앞에 창문이 있긴 해요. 아, 블라인드 쳐져 있긴 한데 그렇구나. 앞에 창문이 있긴 합니다. 네네. 음. 낙연이 항상 이렇게 차분한데 오늘은 뭔가 약간 신난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아, 사람이 없어서. 왜 안 오시지 아싸님은 아무도? 회의도 있고 뭐 그래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못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네네. 음. 시피님은 안 오셨네, 이거 결국. 레벨.5 이건 뭐예요? 적어주신 내용. 제가 지금 표노트가 꺼져 있어요. 알아서 재부팅을 그렇구나. 해가지고. 음, 레벨스 점 파이가 이제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미국 쪽에 연봉 공개 사이트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도 보신 적 없나요? 걔는 오늘 처음 봤어요. 되게 유명한 사이트이긴 해요. 오,
신기하네요. 그렇지. 여기는 다 연봉을 공개하는 분위기인가 봐요. 연봉을 공개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레벨스.파이에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 레벨별로 쭉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 네네. 구글이 있으면 L3, L4, L5, 페이스북은 음, E3, E4, E5,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SD, SE2, 시니어 SD,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이제 사실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바꿔서 말하면은 뭐 사원, 과장, 대리,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이런 네. 느낌은 아니겠지만 약간 다를 수는 음, 있겠지만 그래서 요거별로 이제 뭐 샐러리라든지 뭐 스톡이라든지 뭐 보너스 같은 것들 이제 음. 약간 수집을 하는 것 같았는데 이게 공개가 아니라 아, 네, 아마 개별적으로 수집을 한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 생각보다 그렇군요. 많이 공개가 돼 있는 미국에서 얼마 받지 음, 궁금하면은 여기만 가봐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근데 보면은 이제 음. 엄청 박탈감을 느끼죠. 우리나라랑은 차이가 너무 크네요. 엄청 크죠. 심하게 보면은, 심하게 보면 10배? 어, 그쵸. 그래서 아마 엔트리 여기서도 레벨부터 저도 보면, 뭐, 네네. 여기서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보통 한, 음, 뭐 구글로 치면은 L5, L6 정도 되면은 뭐 매니저급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그런 것 음,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이랑 좀 다른 점은 뭐 성과나 그런 거에 따라서 엄청 고속 승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예, 이제 연봉이 거의 수직 상승하는 느낌이 좀 강한 것 음, 같아요. 반면에 이제 되게 오래 일했는데도 뭐 L3에서 L4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L4에 되게 오래 머무른다든지 그런 케이스들 약간 좀 인디비주얼 음, 컨트리뷰터나 뭐 좀 그냥 이제 매니저급이나 그런 넘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음, 패턴들을 좀 볼 수 있어서 요거는 제가 그냥 예전에 봤던 경험을 네, 이제 더듬어서 얘기 드리는 거라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음. 포인트별로도 많이 근데 공개돼 있더라고요. 토탈 컴펜세이션이니까 그 연봉뿐만 아니라 스탁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가격 아, 맞아요, 책정을 해놓은 맞아요. 거긴 하네요. 네, 네네. 그리고 뷰 음, 데이터 포인트를 눌러보면은 이 샘플들에 네. 대한 데이터 포인트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꽤 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경력이랑 이제 몇 번째 회사인지, 몇 번째 회사인지는 아닌가? 그런 것도 다 음,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아, 오, 토탈이랑 그 회사에서의 경력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걸 네, 보시면은, 네. 뭐, 미국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참고할 만한 지표가 될 것 같다. 음, 그리고 굉장히 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어, 이 스톡 옵션 같은 경우는 레벨이 높을수록 엄청 비중이 커지는 것 같아요. 샐러리가 그렇게 아, 많이 오르진 않는데, 스톡 예, 옵션 비중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음,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런 것들은 공개돼 있어서 그냥 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 싶은 탑 것 같아요. 인터내셔널 시티가 있는데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안 보이네요. 아, 그 네, 이번에 예. 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021년 페이 리포트. 리포트, 예, 근데 리포트에 한국은 조사 대상 자체 서브 그러니까 이거를 한 사람이 없는 것 같기도 아, 하고. 없을 수 있겠다. 그러네요. 근데 왠지 저는 해외 데이터는 그렇게 믿을 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본이 너무 높아서 이 말이 되나? 제가 알기로 음, 일본이 이렇게 연봉이 높지 않거든요. 음, 일본은 뭐 최근에도 나왔던 기사였던 것 같은데 거의 뭐 30년째 연봉이 똑같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30년 전이랑 지금 비교하면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것 때문에 비교할 수준이 안 되잖아요. 30년 전이면 그쵸. 사실 뭐 월급이 20만 원, 30만 원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맞아요. 공무원? 뭐 아무튼 네네. 진짜 그 체감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때. 음, 근데 일본은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난다고 했어요. 일본은 음, 그런 인플레이션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그런 체감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들었었고 실제로 연봉 음, 얘기를 조금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저도 일본에 제가 가고 싶었어가지고 알아봤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10만 불 받는 것도 굉장히 좀 시니어급으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건 조금 의외긴 한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엔 워낙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네, 귀하니까. 네네. 음,
근데 역시 뭐 말할 것도 없이 실리콘밸리가 제일 높긴 하네요. 그쵸. 샌프란시스코 베이 어레이야. 음, 여기가 실리콘밸리인 거죠? 2시가 다 되어가서 다음 주에 빅게스트를 소개하고 좀 이야기 아, 마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또 2시까지밖에 진행을 못할 것 같아서 네, 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요것도 뭐 다른 분들 오시면은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는 뭐 너굴님이 얘기해 주시죠. 어, 벌써 작년이네요. 2021년 12월 후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산타5의 맥트리를 꾸몄죠. 네트구 팀이 있는데 저희가 네. 인터뷰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게스트로 나와서 같이 개발 이야기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정말 감사하게도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네, 다음 주에는 산타5 분들 두 분, 백엔드 한 분, 프론트엔드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4인 방역 지침 때문에 아마 오프라인에서 4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너굴님이랑 아웃사이더님이랑 산타파이브 네, 두 분 이렇게 나오실 것 네네. 같고요. 제가 예전에 김슬님이 예전에 발표했던 게 하나 있거든요. 제가 따로 얘기 드린 적은 없지만, 김슬님이, 음, 잠깐만요. 예전에 낙교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AWS, 발표라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음, 다 있는데, 사실 트윗에서 본 뭐 적 있는 것 이게, 같아요. 이게 진짜 오래된 발표예요. 이게 보면 네, 2014년도에 AWS KR 유지 처음 만들어지고 발표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저는 그때는 인프라는 뭐 아예 안 했었고, 도커를 조금 봤을 때인가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이거 발표 보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음, 근데 약간 산타파이브 분들 대응하는 것도 저는 살짝 이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음, 급하게 막 서버가 불타오르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을 열심히 끄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네, 흥미롭게 느껴지긴 했었어요. 저도 뭐 트위터나 이런 것들 많이 음, 팔로우업 하진 못했는데 다음 주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네. 그럼 다음 주에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봅시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다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낙교님. 네, 다음에 봬요.